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고가 기준으로 1%대까지는 치고 올라왔지만은 저가로 마이너스 3%까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아래 꼬리 달고 회복세 받아주면서 10만 원 선 돌파해 주게 됐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2% 쪽으로 회복세가 올라오게 되면서 어디서 종가가 이루어지게 될지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위클리 만긴 날에 앞서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오늘 진행된 IR 기업 설명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이 진행 방향 또한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우리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우리가 WNN 월드 뉴클리어 뉴스에서 나온 우리가 한국 이슈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직접 파헤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가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말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위해서 항상 댓글창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댓글에 우리가 지금 신고가 부근을 도달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절대 매도할 필요 없다,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좀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 이야기보다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WNN 이 월드 뉴클리어 뉴스 기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원자력 원구원 그리고 한국화학 산업 협회에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자,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측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고온가스에 대한 저항 여론, 이 HTGR을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원전과 핵 융합 안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성공했었던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가스터빈이었죠. 자, 가스터빈도 마찬가지로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은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세계에서 입지가 인증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은 결국에 걸리는 건 이 규제가 걸리는 거죠. 아무리 기술력 좋고 내 거 어디든 써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방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좀 장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아래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좀 볼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릴 만한 얘기가 있는데, 자,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두 곳에서 이 고온가스로 관련된 기술을 위해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온가스의 대가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리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 전략적인 투자에 대한 SMR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한다. 이 고온가스 이야기를 나눌 때 미국의 엑스에너지가 빠지지 않을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2023년도 기사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 우리가 아래 내용을 잠시만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의 4세대 고온가스로 진행되는 이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와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미국의 엑스에너지, 자, 엑스에너지 이 고온가스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엑스에너지와 협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기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 한국의 이 고온가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검토가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은,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 계약 체결을 안 따갈래야 안 따갈 수가 없는 상황에 도래되고 있겠죠. 근데 이번에 나온 이슈가 그냥 우리가 조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적인 월드 뉴클리어 뉴스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적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상승폭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최근에 나온 기사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SMR 600조 시장 잡아라 2026년도 에너지 패권의 전장에 대해서 가장 큰 대가는 누가 이루게 되는 것인가? 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들 나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GS그룹, 삼성과 HD 현대그룹도 나오게 되면서 뭐 SK그룹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SMR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는 글로벌 1위의 주기기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격적인 생산 능력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핵심 관전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 자, 다수의 글로벌 선계 선도 기업들과의 주기기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독보적인 원전 단조 및 정밀 제작의 역량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이미 기술력을 입증하고 나서, 자, 먼저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다른 원전 주기기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서 나 두산 에너빌리티 거 쓸래, 얘네께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자, 중국도 자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걸 쓰고 싶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2만원 선부터 1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처럼, 자,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 창원 본사에 국내 최초로 SMR 전용 공장 건설에 첫 삽을 뜨면서 2030년까지 SMR 핵심 모듈 60기 이상을 적기 수주하겠다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 앞으로 찍어낼게, 기술력 좋은 거 알지, 너네도 우리 기술력 믿고 따라와, 우리가 계속적으로 너네한테 찍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차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차트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설명드려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될게요. 우리가 간략하게 봅시다.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월 자 7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5월 7일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불발 기점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찝고 올라올 수 있었던 날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5월 7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5월 7일부터 우리가 이 10만 1,000원까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연달아서 끌고 올 수 있었던 데 이유는 원전이 가장 큰 이유를 다루겠죠. 원전을 하나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전 안에서 뭐 SMR은 다른 걸로 볼 수 있겠지만 SMR 제외하고 나서 뭐 이제 캐스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해체 시장을 좀 두고서 볼 거라든지,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 이 미국의 3대 기업과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승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두 번째 안에서는 가스터빈, 해상풍력, 자, 수소터빈까지도 있습니다. 왜?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두산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게 뭐예요? 해상풍력, 결국에 그 다음에 가스터빈, 그 다음에 수소터빈까지. 자, 우리가 원전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전력을 뽑아다 줄게, 전력을 끌어다 줄게, 내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착실적인 모멘텀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을 시도해 왔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오더라도, 자,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최고 계약 따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올라왔죠. 박스권 구간 갔죠. 다시 한번 여기서 뭐 했습니까? 해상풍력과 가스터빈 올라왔죠. 다시 한번 박스권 구간 만들고 여기서 지금 마누가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원전만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는 맞지만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 상승의 트리거를 갖고 오는 게 원전만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가스터빈과 해상풍력, 자, 수소터빈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걸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MOU를 체결하고 있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나오게 되는 재무구조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적 발표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역량으로서 원전을 제외하고 다른 쪽 모멘텀에서도 큰 수익폭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근거 없는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했었던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일단 첫 번째로, 그래,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 알고 기술력 알겠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뚫어야 되는 거는 결국에 규제 관련된 문제를 해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 리스크 하나,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결국에 나무가 아닌, 자, 우리가 숲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봐야겠죠. 자, 우리가 내일 위클리 만긴 날이 다가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이 변동성이 계속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크게 나오죠. 분명히 영상 촬영 처음 도와드렸을 때는 마이너스 2.4%였는데, 자,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1.84%까지 안에서도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계속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와요. 장이 끝나는 마지막까지도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지금의 시장의 관심이 아직까지 원전에서 죽지 않았다라구나 라는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첫 번째와 두 번째 넘어서서 시장의 관심, 우리가 시장의 관심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죠. 결국에 증시에 대한 영향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책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자, 5월 7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주가를 끌고 올라오는 이 수급에 대한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파악을 해야 되냐?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서 매수세를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왜 이들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주주 여러분들에 대한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맞춰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에 대해서 자, 매매 동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5월 7일은 이유를 말씀드렸고 6월 11일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계약 기간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맡아준 데는 어디가 가장 큰 매수세를 받쳐줬냐? 자,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이고 외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인 지표만 보더라도 외인들이 가장 많은 매수세를 받쳐줬고 개인들이 팔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계 은행권들이 팔았다라고 외국계 은행권들이 사줬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실제 그 기업이 어디냐? 자, 모건스탠리와 UBS 증권, JP모건 서울과 CLSA, 노무라와 HSBC와 시티그룹 다이아와까지 외국계 은행권들 오케이. 자, 모건스탠리와 UBS 증권, JP모건 서울.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이 미국계 은행권 기업에서 매수를 받쳐줬구나. 자, 그들이 그냥 물량을 받아준 게 아니라 개인들이 300만 주 던져내는 거 얘네들은 혼자서 660만 주를 사줬습니다. 이 물량 차이에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만큼 얘네들은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물량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 안에서 이 이상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서 나오는 투매 물량. 자, 실제로 말은 투매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더 좋은 말로 얘기를 따지면은 과거에 있었던 물량을 이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쳐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던 악성 매물대를 다 제외를 시켜놓고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이뤄내면서 더 강한 상승폭을 지켜냈었죠. 자, 근데 6월 11일에 물량 자체가 어디였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 곧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이후에 2025년도 10월 10일 그리고 10월 29일 자, 두 번째 상승 파동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상승 파동 역시 마찬가지로 JP모건 서울, 자, 모건스탠리, UBS 증권, 다이와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 CLSA까지 다시 한번 표면적으로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서 매수세가 받쳐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에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원전이 됐든 가스터빈이 됐든 간에 수급을 주가를 끌어올려주는데 주체가 있어야겠죠. 그 주체는 외국계 은행권들이 항상 매수세를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부분이었다. 야, 그럼 결국에 여기서 질문 들어오는 게 그럴 거예요. 야, 원전 그렇게 좋다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을 안 사주면은 주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하지만은 결국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한민국의 원전의 주도주로서 가고 있죠.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테라파워에 대한 주기기 납품으로 인해서 얘네랑 같이 간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호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곳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JP모건, 외국계 은행권,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노무라 다이와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이 얘네한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얘네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얘네한테 도대체 이 기술력을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지? 아,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구나.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납품의 기술력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럼 한국 안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칠 기업이 없으니까 얘네한테도 투자를 진행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보고서 들어온 거죠. 자,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보면은 6월 11일
6월 11일이라고 했습니다. 6월 11일 날짜 언제예요? 딱 이날입니다. 6월 11일까지만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12일부터는 개인들이 받아준 거예요. 개인들이 받아주고 기관에서 받아줬는데도 주가 상승은 올라오네. 외국인들이 파는데도 주가 상승이 올라오네. 올라오죠. 왜? 이 박스권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자, 결국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구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개인 주주 여러분들이 지루하다. 이거 계속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올라가니까 산 건데 왜 박스권 구간 유지가 되는 거야? 다시 떨어지겠네 라는 생각에 우리 여러분들 투매 물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투매 물량 나오게 되니까 개인 주주 여러분들이 받아주기 시작했었던 그 물량부터 개인 주주 여러분들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개인 주주 여러분들이 사줬었던 그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준 이후에 매집 구간이죠. 매집을 해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치고 올라가는 겁니까? 86,000원까지 다시 한번 큰 상승폭을 치고 더 치고 올라가서 10만원 전까지 97,400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또다시 마찬가지로 마누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지금 시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 이슈와 지금 가스터빈도 마찬가지고 해상풍력, 수소터빈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기술력 입증됐죠. 모멘텀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만 들어오면 돼요?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에 대한 수급만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작은 폭으로 볼게요. 자, 마누카 프로젝트가 시작됐었던 그 시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매수세 받아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보유수량 빨간색, 외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일 때 실제로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계속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만간에 신고가 뚫고 나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가능성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적인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외국계 은행권들 계속 매수세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매도 진행하시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신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여기서 확실한 정보가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계실 거고 내가 이제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규 타점을 잡기에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기존 보유자분들도 내가 더 올라가는 거 맞나?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진행해야 되나? 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눌렸을 때 우리가 최대한의 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내가 기존 보유자분들 안에서도 나는 이제 현금의 유동성이 조금 필요해서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 원전 기업 좋은 거 알겠어. 두산에너빌리티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곧 있으면 곧 매도해야 될 상황이 처해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눌리기 전에 고점에서 좀 매도를 진행하고 싶다. 결국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얼마 원에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얼마 원에 또 다른 내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멘텀을 잘 알고 있고 근거를 잡고서 내가 매수 매도를 진행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 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김 팀장 개인 전화번호 010-4000번에 572하나로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저한테 두산 에너라고 자, 두산 에너라고 가볍게 우리 종목명 한 번씩만 문자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얼마 원에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지, 얼마 원에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지 똑같이 문자로 타점 안내 같이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 당연히 근거 잡고 우리가 비중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213 비율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런 원 단위 타점이 내가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로 010-4000번에 572하나로 두산 에너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을 키우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에 이해가 가신 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한번 뜯어봤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우리 여러분들 과거에 자, 천일고속과 아니면 동양고속과 같은 종목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벌어 가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에 대한 차트를 굉장히 크게 폭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큰 폭으로 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도대체 어디서 잡았냐?
자, 천일고속, 동양고속도 마찬가지로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 대해선 우리가 1차 매수 타점 잡고 2차 매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전량 매도를 진행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1800%에 대한 수익률 안겨다 가져가실 수 있었고, 자, 그에 대한 후속주 천일고속도 마찬가지로 1차 매수 그리고 1차 매도 진행하고 나서 분할 매도와 함께 2차 매수 타점 잡고 2차 전량 매도 진행하면서 1000%에 대한 수익률까지 같이 안겨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방에 압력을 다 받았고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매집 구간을 한번 좀 같이 담아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급등포착 세력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예상 목표 상승률은 600%에서 1000%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1000% 아래에서 매도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유기간 같은 경우는 1개월, 길어야 2개월 내에 전량 매도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은 판단이 빠르게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010-4000번에 5721 김 팀장 개인 전화번호로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급등이라고 가볍게 저한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명과 더불어서 얼마 원의 타점 잡을 거고 추후에 매도가 얼마까지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나오는 브리핑 대응 안내로 계속적인 대응 전략도 계속 브리핑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종목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급등이라고 저한테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급등포착 세력주를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김 팀장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